챕터 2 떡류 제조 공정입니다. 자, 1 떡의 종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의 종류에는요, 치는 떡, 증병, 자, 그 다음에 치는 떡, 도병, 그리고 삶는 떡, 경단, 기름에 지지는 떡, 유병, 아니면 유전병,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지지는 떡이 유병이라는 거, 도병이 치는 떡이라는 거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또 한 문제 나와요. 자, 곡물가루를 시루에 앉혀 수증기로 쪄낸 떡을 시루떡 증병이라고 하는데요. 찌는 떡 안에서도 종류가 또 나눠집니다. 켜 없이요. 한 덩어리가 되게 찌면은 이걸 무리떡, 한 무리다 해서 그다음 설기떡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이사이에 뭔가 고무를 넣지 않는 거예요. 백설기. 콩도 그냥 한 번에 넣은 거예요. 팥도. 쌀가루랑 같이. 이렇게 치면 이제 설기떡 되는 거고 켜떡은 사이사이에 앉혀서 팥이나 녹두고물들을 중간중간 켜를 만들어주면 켜떡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빚는 떡. 송편 우리 떡 제조 기능사 실기에서 하거든요. 맵쌀가루를 반죽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빚고 이걸 또 한번 찌죠. 그래서 빚어서 찌는 떡, 송편. 개떡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엔 안 나오지만 개떡도 쑥가루에다가 익반죽해서 그 다음에 쪄서 하는 떡을 개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떡 알고 계시나요? 이게 이제 개떡인 거죠. 찌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찌는 떡이 있습니다. 투텁떡, 혼돈병. 혼돈병은 두텁떡하고 비슷해요. 쌀가루에 승검추가 들어갔냐, 확률소가 들어갔냐, 요거의 차이일 뿐이고요. 일단 두텁떡은 숟가락으로 하나하나 떠서 그 위에 소도 넣고, 고물도 넣고, 모양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만드는 궁중떡입니다. 자, 요게 두텁떡인데요. 요렇게 이제 떡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겉에 이제 고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떡 사이 안에도요, 소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쪄낸 떡을 우리가 두텁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효떡은 증편, 우리 술떡이라고도 얘기하죠. 기정떡이라고도 얘기하는 거, 증편. 그 다음에 양식은 찹쌀을 쪄서 그 다음에 거기다 간장이나 계피가루 등등을 넣어서 예, 다시 한번 또 쪄낸 거를 약식, 약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식은 아예 그 발효도 아니고 모양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류가 따로 들어가죠. 그냥 약식, 약밥. 그래서 이제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이 불리는 이 총칭이 달라요. 설기떡 안에는 백설기, 빚는 떡은 송편이다. 개떡은 빚는 거다. 두떡떡은 모양을 만드는 거다. 증편은 발효떡이고 찌는 떡이다.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이 떡은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런 거 있으면요.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봐서 어떻게 생긴지를 조금 머리에 예, 인식을 좀 해놓으시면은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는 떡은 도병, 막 끈기나게 치는 거예요. 절구로. 여기서는 이제 찹쌀도 들어갈 수가 있고 맵쌀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인절미를 많이 먹죠. 인절미가 찹쌀로 만든 떡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찹쌀가루에 물 주고 시루에 찌고, 찜통에 찌고, 그리고 나서 쳐요. 치고 나서 콩가루나 깻가루나 이런 거를 묻혀주면 인절미고, 똑같이 한 다음에 거기다 대추나 석이나 잣고물, 채 썰어서 묻혀주면 단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맵쌀도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맵쌀 가루에 물을 넣고 쪄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계로 내려요. 그러면 이제 가래떡이에요. 그러니까 백설기에서 가래떡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백설기를 이렇게 가래떡 노즐을 끼우고 이렇게 내려주면은 이제 이게 가래떡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에 담가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
이렇게 떡살로 찍어주면은 절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설기가 가래떡이 되고 가래떡이 떡살을 이용해서 절편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 다 써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작게 만들어요. 그럼 골무떡이 되고 이걸 납작하게 펴서 안에다가 앙금 넣어갖고 반 접어요. 그럼 계피떡, 우리가 흔히 바람떡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피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떡이냐? 우리는 치는 떡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음 주 치는 떡이 아닌 것은 인절미, 절편, 골무떡, 백설기 이렇게 나오면 뭐겠어요? 백설기가 찌는 떡, 증병이고 나머지들은 다 치는 떡이잖아요. 그래서 찌는 떡, 치는 떡, 삶는 떡 이런 거를 다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옆에 우리 합격생의 비법 한번 봐볼까요? 다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아까 약식이 나왔는데요. 약식, 약밥, 약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잖아요. 자, 약자가 들어가면요. 꿀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꿀이 들어가면 건강에 좋은 거죠. 그래서 약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고추장, 약과 약식. 그래서 약자가 들어가면 꿀이 들어가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이로운 음식 이렇게 불려지고요. 자, 그다음에 인절미 아까 도병이었어요. 치는 떡. 인절미 다른 이름 이거 첫 번째 떡제주 기능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인병, 은절병, 인절병 다른 이름 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제 삶는 떡 넘어가 볼게요. 저희 실기 시험 문제 경단이 있죠. 찹쌀가루에 익반죽을 해서 물에 삶아 고물에 묻힌 떡을 경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수숫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요. 시험에서는 콩고물을 묻히지만 깨고물, 뭐 카스테라 고물, 흑임자 고물 다양하게 묻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메기떡도 삶아요. 제주도 오메기떡. 차족가루에 뜨거운 물을 반죽해서 도넛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익혀서 콩가루나 팥고물을 묻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 가면 도넛 모양이야? 도넛 모양 아니잖아요. 동글동글 하잖아요. 원래는 도넛 모양으로 해갖고 정말 도넛처럼 그렇게 하는 건데 현재는 이러면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냥 동글동글하게 해서 기계로 뽑아가지고 안에 팥소도 좀 넣고요. 그런 다음에 팥고물을 주로 묻히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해서 오메기떡을 만듭니다. 주재료 뭐냐? 차족가루라는 거. 그 다음에 오메기떡은 삶는 떡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경단. 자, 지지는 떡은 이렇게 많습니다. 기름에 지지는 거예요. 찹쌀가루에 대부분 익반죽을 해요. 네, 익반죽을 하고 뜨거운 물로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래 빚어서 꽃을 붙이면 화전. 그 다음 막걸리를 넣어서 반죽을 해서 이거를 발효시켜요. 그러니까 발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튀기면 떡이 부풀어요. 동글동글하게. 저희 응용떡 파트에 있거든요. 개성주악이라고. 그래서 지지는 떡 기름에 부꾸미는 찹쌀가루에 뭐 수숫가루 같은 거 섞어가지고요. 기름 두르고 팥소 넣어서 납작하게 먹는 반 접은 수수부꾸미 이런 거 유명하죠. 요즘은 응용해서 단호박 부꾸미도 있더라고요. 다 메밀가루로도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떡이라고 하기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전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메밀가루에다가 무채 넣어서 메밀 요 강원도 음식이죠. 무채 넣어서 돌돌 말아서 빙떡. 예. 그다음 노티떡은 찹쌀가루에 찰기장, 찰수수 넣고 엿기름으로 반죽해요. 지금 보면은 그냥 물, 막걸리, 예. 각각의 특징이 있잖아요. 수수, 여기 메밀가루, 노티떡은 엿기름 반죽 해서 삭혀서 만든 지진떡입니다. 곤떡은 지치기름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색깔이 곱다고 곤떡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떡들이 다 지지는 떡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떡 만드는 제조 원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불리지 않은 맵쌀을 그냥 쌀을요. 부피로 따졌을 때 5컵. 그러면은 1000cc네요. 네, 1000ml. 무게로 따지면 800g이에요. cc랑 무게랑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자, 그거를 불리고 빻으면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내가 12컵이 필요하면 5컵만 하면 되는데 12컵 필요하다고 12컵을 해버리면은 엄청 많은 쌀가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떡 가루 준비하실 때, 쌀가루 준비하실 때 불려놓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학원에서 배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키트로 사서 연습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쌀을 불리고 씻는 과정에서도 이런 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요. 여러 번 씻어서요. 아주 충분히 불리세요. 그래야지 호화가 잘 돼요. 대충 불려서 1시간, 2시간 불려서 가져가지 말고 밥은 그렇게 먹을 수 있는데 떡은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줍니다. 그래야지 얘가 조직이 연화돼서 전분이 입자가 미세화돼서 호화가 잘 돼요. 그 다음 물기를 쫙 빼주셔야 돼요. 물기 너무 많은 채로 가져가시면 그거 채 빻으면 물주기 너무 어려워요. 예, 그래서 물기를 30분 정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떡집 방앗간에 가서 불린 거를 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불리고 나면은 무게가 맵쌀은 1.2배, 찹쌀은 1.4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예, 그 자체 수분은 30에서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 건식으로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건식 맵쌀, 건식 찹쌀로 그런 수분 함량이 이거보다 훨씬 적어요. 이 상태로 팔 수가 없잖아요. 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쌀을 사오면 냉동 보관을 하셔야 되고 그냥 마트에서 샀어요. 그러면은 그건 수분 함량을 훨씬 더 많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습식 쌀가루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분쇄할 때는요. 소금을 보통 1.2%, 호령, 천일염을 넣어서 빻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에서는 수험생이 소금을 넣으라고 하죠. 왜냐면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1%에서 1.2% 소금을 넣는 거를 공부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금량은 1%라는 거를 알고 가게 되죠. 실기 시험 볼 때. 그 다음 맵쌀은 입자가 고와야 형태가 되게 이쁘게 나와요. 예, 그래서 2번 빻습니다. 첫 번째 빻을 때는 소금을 넣어서 빻고요. 두 번째 넣을 때는 물을 넣어서 빻는데 우리 실기 시험 보실 때 연습용은 소금 넣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방앗간에서 소금 알아서 넣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은 입자가 너무 고우면요. 김이 올라올 틈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찹쌀이 안 익을 수가 있어요. 찹쌀은 한 번 빻아요. 찹쌀은 한 번 빻고 맵쌀은 2번 빻는 것이 보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 내리기 할 때. 물 내리기 할 때는 물량을 사실 쥐어가면서 맞추는 게 더 정확해요. 이렇게 10%로 계산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냉동 보관하면서 또는 빻으면서 물이 첨가가 됐을지 날아갔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찌는 떡들은 대부분 수증기에 찌기 때문에 그 수분이 쌀가루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떡보다 수분이 적습니다. 15%, 5%. 그리고 찹쌀은 항상 질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맵쌀보다 항상 더 적게 들어가요. 그 다음 치는 떡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죠. 맵쌀하고 이렇게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수분이 적은 상태에서 치면은 끈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심하게 얘기하면 2배까지도 들어가고요. 찹쌀도 마찬가지. 인절미는 더 늘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 삶는 떡, 지지는 떡은 내가 끓는 물을 넣어서 익반죽을 했을 때 한 덩어리가 돼야죠. 갈라지는 게 없도록. 그래서 보통 20%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죽하기 보면 빚는 떡, 지지는 떡, 삶는 떡은 물을 끓여서 익반죽을 합니다. 물을 끓여서 반 정도 익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빨리 익는다, 호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송편을 할 때든 그 경단을 할 때든 여러 번 치댈수록 쫄깃해져요. 찰기가 생겨서. 그리고 우리가 개떡이나 수리치떡이나 모시니떡 할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섬유질이 있어서 노화 속도가 지연된다고 저희 벌써 3번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무를 첨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앙금을 넣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찌는데 일반적으로 맵쌀은 한 20분 찌고요. 5분쯤 들이면 되고 찹쌀이 익는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10분 정도, 30분 정도 쪄줍니다. 그래서 이제 찹쌀은 또 중간에 김이 올라오는 게 막힐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서로 막 엉기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는다든가 또는 주멍을 져서 찐다든가 이런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찹쌀은 30분, 맵쌀은 20분에 5분 이렇게 공식화해서 외워놓으시면은 다른 떡 할 때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무슨 설기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찌고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치는 떡이다, 도병이다, 그러면 이거를 절구로 한번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번 쳐서 노화가 더디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구, 장비 종류 및 용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전통 떡 도구가 있는데요. 키 들어보셨나요? 곡식을 위아래로 막 움직이면요. 돌이나 뭐 이런 거는 밑에 있고, 그 다음 지저분한 거 날라가고, 예, 키라고 하죠. 옛날에는 뭐 오줌 싸면은, 예, 그걸 뒤집어 씌워서 소금을 얻게 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요게 키인 거죠. 사진 찾느라고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네요. 네. 막 흔들다 보면 이렇게 지저분한 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 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남박. 이남박은 나무 바가지 모양으로 안에 요철이 있어서 곡식을 씻을 때 돌을 분리할 수 있다. 요즘은 곡식에 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에 돌이 많아서 이렇게 바가지인데도 집에 옛날 분들하고 사는 분들은 다 있을 거예요. 약간 핑크색에 막 줄가 있는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곡식을 씻었거든요. 쌀도 그렇고. 한번 이남박 사진 볼까요? 자, 요게 이제 이남박이죠. 이렇게 중간에 요철이 있는 거. 형태는 되게 다양합니다. 여기다가 씻어주면 돌을 걸를 수가 있다. 네. 자, 그다음 조리개는 쌀을 씻어서 돌을 또 걸러내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손에 약간 채반처럼 생겼죠? 들고 왔다 갔다 씻으면서 돌을 걸러낼 때 쓸 수가 있고, 채다리는 채를 올려놓을 때, 채를 그냥 들고 있으면 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채다리 같은 데 위에다 올려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채다리입니다. 요 위에다 이렇게 걸쳐놓고 쓰는 거예요. 채다리. 자, 그리고 이제 채는 시험 볼 때 저희 이거 중간채 가져가거든요. 중간채만 있으면 돼요. 그거랑 그냥 자루채. 일단은 채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 잘 보고 사세요. 굵은 채는 어레미, 도드미, 얼레미, 얼맹이 이렇게 이름이 많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지름 3mm 이상으로 고무를 걸을 때 써요. 고무는 그렇게 고울 필요가 없거든요. 예, 거칠어도 돼요. 그래서 지름 3mm 이상 되는 거. 고물용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레미, 도드미, 얼레미, 깁체 이렇게 나오면 깁체 아닌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간체 시루떡용. 저희가 쌀가루 채 칠 때 다 중간체로 쳐요. 그럼 고운 건 어디에 쓰냐면 증편할 때요. 술떡할 때. 저희 고운 채 안 씁니다. 고운 채도 안 쓰고 굵은 채도 현재는 안 써요. 그래서 지금 중간채 2mm 정도 되는 거를 잘 사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루채 말고는 동그란 채 이런 거, 동글동글한 거 필요하고요. 안에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세요. 자, 그다음 이제 시루. 시루는 떡을 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바닥에 구멍이 좀 나 있어야지 증기가 올라오겠죠. 그 증기를 통해서 떡이 익는 겁니다. 그래서 증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찌는 떡은. 예. 김이 새지 않도록 옛날에는 밀가루에 물을 섞어서 시루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붙였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거 너무 무겁기도 하고 번거로워서 대나무 찜기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시루 밑에 옛날에는 창무지, 한지 이런 거를 하면 됐는데 한지 지풀.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실리콘으로 나와요. 시루밑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사진 볼까요? 요게 전통 질시루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시루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가루 물 섞어서 이음새를 예.
막아주는 거죠. 증기가 새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밑에는 그냥 뭐 찜기, 물솥인 거고. 그다음에 원래 위에 시루방석을 안 치는데 시루방석이 없어서 그냥 뚜껑에다가 이렇게 면보나 행주 뒤집어 싸서 물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장에는 이런 거 안 가져가고 보통은 물솥, 대나무, 찜기 그런 거 챙기시면 돼요. 자, 시루빵상은 그래서 지피나 풀로 두껍게 엮은 걸로 물이 떨어지지 말라고. 요즘은 행주 같은 거 많이 씁니다. 그다음 안반 떡판, 이건 떡을 칠 때 도병에서 쓰이는 긴 나무판이죠. 그래서 안반 떡매는 도병에 쓰이는 거예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치는 떡 할 때 쓰이는 도구는 무엇인가? 자, 떡살은 절편의 모양 찍을 때 쓰는 거였죠. 한번 사진 봤는데 다시 볼까요? 자, 요런 게 찍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자, 떡살. 그 다음에 지금은 무게, 부피, 한 컵, 두 컵, 그램 이런 걸로 쓰지만 옛날에는 홉, 대, 말이라는 도구를 썼습니다. 한 홉은 160g, 한 대는 10호, 한 말은 10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서울시하고 사실 지방시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서울 기준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맷방석은 멍석보다는 작고 둥글게 생긴 걸로 곡식을 쭉 널어 놓을 때 쓰는 거예요. 정말 방석같이 생겼어요. 이런 도구들이 모두 다 전통떡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반떡매는 어, 인절미 만들 때, 칠 때 쓰는 거고, 절편할 땐 떡살을 쓰는 거고, 홉대말은 계량할 때 쓰는 건데, 단위 1홉은 160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남박은 이렇게 곡식 씻을 때 채 사이즈 다른 이름 이런 것도 이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현대떡 도구를 볼게요. 현대떡 도구에는 이걸 대량으로 하다 보면 쌀 씻는 것도 일이고 지저분한 거를 제대로 못 걸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척기라는 게 따로 있어요. 세미기라고도 얘기해요. 쌀을 씻는다고 세미기. 그래서 물도 알아서 배수가 되니까 많은 양의 곡식을 세척할 때 편리합니다. 단체 급식에서도 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쌀을 그렇게 씻고 불렸어요. 그러면 이제 부셔야죠. 근데 이거 믹서기로 하면 안 될까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믹서기는 갈아주는 형태고 아주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롤러로 이거를 압착해서 눌러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분쇄기, 롤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쌀을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체에 치는 것도 일일 거란 말이에요. 대량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설기체라는 걸로 이용해서 대량할 때는 사용을 하고 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쪄주는데 하나하나 어떻게 질시루나 그 대나무 찜기에다가 찌겠어요. 그럼 대량으로 또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큰 스팀기에다가 보일러를 이용해서 찝니다. 이게 압력이 또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손조심도 해야 되고 수증기도 조심해야 되고 찌는 시간도 그래서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업소에서 쓰는 보일러 찜기인 거죠. 이렇게 큰 틀 놓고 여기 보일러 있고요. 옆에 그다음 면보만 뒤집어 싸도 돼요. 이렇게 해서 몇 단씩 쌓아야 강력한 증기로 쌓아야 대량 생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그다음 시험에서는 이걸 쓰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쪘어요. 그리고 나서 쳐야 되는데 언제 손으로 치고 있어요. 그래서 펀칭기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절미 바람떡 찰지게 만들어주고요. 모양도 하나하나 송편을 빚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제변기에 틀을 그때그때 맞는 사이즈를 넣어서요. 알맞게 뽑아서 다 나와요. 그래서 기계화돼 있죠. 현대식 떡 도구들은. 그래서 현대식 떡 도구와 그 다음에 전통 떡 도구 이런 것들 쓰이는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